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연휴는 가족들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그동안 단어 시간에 일반 동사를 5개씩 해서 7번이나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 좀 어렵고 또 아마 좀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익숙한 단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것들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아마 이 단어들은 대부분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는 단어들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또 이 단어를 이용해서 또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요. 좀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저 쭉 따라오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아마 뭐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나온 단어는요. 이거는 그렇죠. 뒤에 나올 단어들보다는요. 여러분께 좀 낯선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고요. EARTH라고 해서요. 어떻게 읽냐면요. Earth라고 읽습니다. 자, 한국말로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쉬울래나 생각해 보면요. 얼스. 얼수할 때 수를 쓰로 바꿔서 얼쓴데요. 이게 발음이 R 발음이기 때문에 EAR에서 E가 이제 길게 발음이 나면서 그 다음에 R 발음이 나죠. 그래서 돼요. 이 할 때 늘 얘기하지만 혀가 입천장을 툭 치면 안 됩니다. R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뒤에 있는 TH는 발음 어떻게 하죠? 예전에 TH 발음하는 거 한번 배웠었죠. 이랑 이, 아랫니랑 윗니 사이에 혀를 살짝 넣고 살며시 덮어주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earth. 자, 이렇게 하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earth. 네, 좋습니다. 뭐 제가 천천히 발음했지만요. 보통 얘기할 때는 earth 이렇게 좀 빨리 이야기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몇 개를 조금 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 영어로 대화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쓸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요. 이런 거 많이 들어요. 네, 뭐냐면요. 우리가 그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때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뭐 이렇게 명까지 배웠나요? 이렇게 배웠었죠. 그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순서로 쭉쭉쭉쭉쭉 나갑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 말로도 잘 쓰지는 않아요. 이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이름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요. 수성은요, 머큐리라고 해요. 머큐리 많이 들어봤죠? 금성은요, 비너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화성은요, 마스라고 해요. 그래서 Mercury, Venus, Mars 해서 수성은 Mercury, 금성은 Venus, 화성은요, Mars라고 한다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 금성, 화성, 비너스랑 마스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아니면 어떤 상표, 비너스 상표 있죠, 속옷 상표였던 것 같은데, 이런 데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비너스는 금성, 마스는 화성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뭐 Mercury, Venus, Mars 이런 거 보셨을 때 이건 일단 행성 이름에서 따온 거야 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arth는 이 정도 하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SUN으로 써 있습니다. SUN 하면 뭐죠? 태양,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읽을 때는요. sun이라고 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sun. 네, 그 우리 뭐 과자 먹는 거 썬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 sun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고 정말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아실 만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sun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해가 뜨는 거, 그리고 해가 지는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로, 한 2주 정도 전에 강원도 강릉 근처로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다 보이는 방에서 아침에 해 뜨는 걸 한번 봤습니다. 이게 해 뜨는 걸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예전에도 놀러 가서 어릴 때도 뭐 해 뜨는 거 보려고 일찍 일어났던 적이 많았었는데 대부분 구름에 가린다거나 해 뜨는 거 기다리다 다시 잔다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해가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뜨는 해를 제가 봤습니다. 거의 제 인생의 처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잡설이었고요. 해가 뜨는 거는요. 일출, 우리나라 말로 일출이라고 하죠. 이걸 영어로는요. sunrise라고 합니다. sun은 해고요. 뒤에 rise 붙어 있는 게 rise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rise 하면 어떤 게 증가하다, 위로 올라가다, 뭐 상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rise라는 말을 나중에 많이 쓸 수 있지만 sunrise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sunrise 세트로 한 세트로 해서 일출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sunrise, sunrise.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일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해 가서는 일출을 볼 수 있고 서해 바다로 가면 일몰을 볼 수 있죠. 해가 지는 모습, 해가 지는 모습은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을 이렇게 있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로는 sunset이라고 합니다. sunset. sunset. set이 뭐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치하다부터 해서 셋업 같은 거 할 때 우리 세팅 이런 거 할 때도 set을 쓰지만요. 뭔가 이제 끝날 때도 set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해가 끝나는 걸 sunset이라고 하고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Before Sunrise, Before Sunset 이런 영화가 있어요. Before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Before Sunrise 해 뜨기 전에 Before Sunset 해 지기 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게 뭐 유럽 여행하면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싹 틔우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출은 sunrise, 일몰은 sunset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sun이 들어가는 걸 제가 또 생각해 봤는데 sunsh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nshine은요. shine이 반짝반짝 빛나다, 비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햇살이 우리 이렇게 해가 떠 있고 구름이 조금 져 있으면 가끔 햇살이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일 때가 있죠. 햇빛, 햇살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있습니다. sunshine. 이게 들어간 노래도 있죠.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이 노래 들어갔던 sunshine이 이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에서 파생된 단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단어예요. star, 별이란 뜻이고요. 어떻게 읽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스타라고 읽어요. 스타. 영어 똑같습니다. star. 조금 스타에서 좀 더 멋있게 star 해주면 되고요. 따라 해볼까요? star. star.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스타를 정말 우리가 별을 지칭할 때 별을 이야기할 때보다 다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왜냐면 우리가 별 모양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몇 개 갖고 왔어요. 별을 가지고 쓰는 단어들. 자, 제가 a 4-star general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포스타. 포스타 하면 여성분들은 4-star 하면 별이 4개다 하면 무슨 생각 먼저 나시죠? 아마 호텔이나 이런 거 먼저 생각나실 수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포스타 하면 바로 군대 때 생각이 납니다. 포스타면 군대 제일 높은 사람이 포스타거든요. 하늘 같았던 장군님이 떠오르고요. general 하면 장군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general도 여러 뜻으로 쓰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general 하면 장군이라고 쓰이고요. one star general 하면 one star 장군님인 거이고요. 그래서 one star, two star, three star, four star까지 군대에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four star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높았던 분은 two star, two star를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군대 장군님들도 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요 별을 그대로 미국에서도 별이라고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별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방금 전에 말했던 4-star, 5-star 하면 호텔. 스타가 이제 호텔의
등급을 나타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호텔이 아무리 정말 방 하나가 방이 막 좋고 그래도 이 스타가 올라가려면 그 규격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요. 회의실이 어느 정도 크기로 있어야 되고요. 연회장이 있어야 되고요. 헬스장이 있어야 되고요. 뭐 등등의 등급이 다 정해져 있는데 보통 굉장히 괜찮은 특급 호텔이라고 얘기하면 4스타, 지금 5스타. 저기 7스타 호텔도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 가면. 예, 그렇게 해서 호텔 등급 매길 때도 별을 붙인다. 똑같이 우리가 3스타 호텔, 4스타 호텔, 5스타 호텔 해서 여러분들 패키지 상품 구매하실 때 뭐 4스타급, 5스타급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스타 가장 많이 쓸 때 어디입니까? TV에 나온 스타들 말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팝스타라고 써놨습니다. 이 팝스타는 말 그대로 팝스타고요. 정말 팝에서 이제 스타. 우리나라 뭐 팝스타 하면 요새 BTS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BTS라고 하면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서 요새 우리나라 출신 가수인데 정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데 뭐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전 세계를 휩습니다. 뭐 노래 나오면 정말 그 각국에 있는 음원 차트에 1등 막 석권해버리고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팝스타라고 하죠.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걸 BTS라고 요새 친구들 얘기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제 스포츠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해외에서 가장 요새 성공한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 영국 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스포츠 스타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스타. 그래서 이 스타라는 게 정말 광범위하게 쓰여요. 제가 여기 다루지 않는 것도 별을 쓰는 거. 별이 우리가 늘 예전부터 반짝반짝 빛났고 또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별 모양을 쓰는 뭐 포스타 호텔이든 포스타 장군님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처럼 뭐 가수들, 스포츠 스타들에도 좀 많이 쓰이고요. 다른 분야에도 많이 쓰이니까 뭐 웃으면서 쓱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번에 나온 거는요. MOON입니다.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moon이라고 읽습니다. moon이고요. 뜻은 달이에요. 달. 아주 쉽죠? moon, 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moon, moon.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기도 뭐 그렇게 어려운 발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 보면 문을 볼 때마다 문은 모양이 바뀌죠. 29일, 29.5일 뭐 이 정도 주기로 제가 바뀌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달이 이제 처음 딱 생기면 우리나라 말로는 초승달이라고 하죠. 초승달. 아예 눈썹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볼록한 조그만 달. 초승달. 영어로는요.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new moon이라고 합니다. new moon. new가 뭐죠? N-E-W 하면 새로운. 새로운. 신상품 할 때 우리가 이제 new라고 쓰죠. new moon 하면 이제 막 차오르기 시작한 달. 그래서 new mo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번에 달이 점점 타서 반달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볼록한 반달은 우리나라 말로는 상현달이라고 해요. 윗상이에요, 윗상. 윗상이고 현은 향하다. 어디인가로 방향을 향해 있는, 위로 향해 있는 달. 요렇게 반달이 요렇게 돼 있죠. 오른쪽으로 볼록한 건 상현달이라고 하고요. 이 상현달을 영어로 그냥 반달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밑에다가 반달이라고 썼어요. half moon이라고 썼습니다. half moon. 이 HALF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하프라고 보통 많이 해요. 우리 축구 같은 거 하다가 halftime. halftime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말로요. 뭐죠? 반 절반 딱 끝나면 쉬는 시간 halftime이라고 해요. 그래서 half는요 절반을 뜻합니다. 영어로 half라고 발음을 하고요. 달에도 적용이 되죠. half moon 하면 반달. 그게 달이 다 차오르면 하늘에 높이 둥그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보름달. 그리고 영어로는요 full mo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많이 써요. 우리가 F-U-L-L 해서 full 이라고 해서 가득, 뭐 가득 찬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full, full.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풀 서비스.
풀 서비스 그것 때 오는 게 full. 모두 가득 찬, 하나도 뺀 거 없이 full, 모두 가득 찬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풀 서비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full service 이런 거. 풀이란 단어는 의외로 이제 여행 가서 많이 쓰실 일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보름달이고 보름달이 이제 달이 점점 지어서 반달이 또 되죠. 그것도 half moon인데 반달이 우리나라 말로는 하현달이에요. 하현. 아래쪽을 아래쪽을 향해 있다고 해서 하현달이라고 하고 마지막엔 금음달이라고 하죠. 아주 이제 달이 지기 직전에 금음달. 그래서 여러분 moon 달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이 중에서도 또 full 가득 가득 찬 우리 뭐 기름 넣을 때 만땅이요 할 때 만땅이요 일본 말이죠. 만땅이요 할 때 full 가득 채울 때 그런 거 full이라고 하고요. 반은요 half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하늘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늘. SKY에서 sky라고 해요. sky. 우리나라 말로는요. 스카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오히려 스카이보다는요.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좀 더 원음에 가깝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sky. sky. 네, 좋습니다. 이 스카이도 참 많이 써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카이는요,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가장 많이 쓸 때 어디로 합니까? 대학교 얘기할 때 하죠. 스카이 대학교 어떤 학교예요? 스카이, S는요, 서울대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해서 서울대학교. 서울국립대학교에서 서울대를 뜻하는 거고, K는요, 코리아 유니버시티에서 고려대학교. Y는요, 연세 유니버시티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 고대, 연대 얘기할 때 스카이 대학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스카이 캐슬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봤습니다. 근데 스카이 캐슬 해서 뭐 아이들 공부하는 이야기를 다뤘던 굉장히 흥행했던 드라마인데 스카이 하늘, 캐슬 성이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캐슬 하면 뭔가 하늘에 있는 성 그들만의 무언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무언가를 뜻하려고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스카이가 우리가 또 쓰였던 게 스카이 라이프 기억하세요? 예전에 지금은 아마 스카이 라이프 쓰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SKT, KT, LG U+, 뭐 CJ 어쩌고저쩌고 정말 많은 케이블 그리고 뭐 우리 IPTV라고도 하죠. IPTV 업자들이 있는데 이 스카이 라이프가 예전에 위성 방식이에요. 스카이라이프가 위성 안테나 같은 거 위에 밖에다 탁 하나 달아놓으면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이 위성을 통해서 팍 해서 그걸로 받아서 보던 이게 뜻이 스카이라이프라고 돼 있는 게 라이프가 뭐 인생, 삶, 뭐 일상, 생활 뭐 이런 등등 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들어간 라이프예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하늘에서 사는 삶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성을 뭔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스카이 라이프 썼었던 거. 그래서 그 정도로 스카이를 많이 쓰고요. 스카이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배운 sun, star, earth 다 moon 다 스카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배워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마지막 clou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읽을 때 cloud라고 읽어요. cloud. 한국말로는 클라우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cloud. cloud. 네, 좋습니다. 원래 뜻은요.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구름.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 cloud. 근데 이 클라우드 하면 여러분들이 딱 두 개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클라우드를 구름이라고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클라우드 하면요. 맥주가 있어요. 클라우드 맥주. 우리나라의 카스 하이트가 뭐 제일 유명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많은데 클라우드라는 게 나왔는데 맛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번에는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말 앞으로 여러분들 사시면서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정말 급격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뭐 아이클라우드에서 애플에서 만드는 거 뭐 아마존에서도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고요. 정말 세계의 유수의 업체들이 다 달라붙어서 클라우드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가 뭐냐면요. 자, 지금 우리 집에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컴퓨터 할 때 우리가 컴퓨터 하는 걸 우리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인터넷은 그냥 접속만 하는 건데요. 이 클라우드는 뭐냐면 본체가 아주 멀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어디 있는지 모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 클라우드다. 그럼 네이버가 어딘가에 서버를 탁 둬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할당된 일정한 공간에다가 네이버에서 주는 구글에서 주는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사양, PC 사양을 가지고 내가 핸드폰에서 접속을 하든 이쪽 PC에서 접속을 하든 노트북에서 접속을 하든 어디서 접속하든 내 PC는 거기 하나의 인터넷 공간 상에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비싼 PC를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싼 PC를 사도 이 서비스 업자들이 비싼 사양의 PC를 제공을 해주니까요. 그거 그냥 접속만 하면 내가 비싼 PC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될 거라는 서비스고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이용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하면 그래 저 멀리 사진도 저장해 놓고 뭣도 있고 그냥 내 컴퓨터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거다. 나는 핸드폰이든 뭐든 그냥 접속만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수업 시간에 오늘은요. 영어 단어 말고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저 다른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께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도 오늘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올라가라. 네. 자, 우리가 처음에 Earth 배웠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Earth라고 하고 또 하늘에 떠 있는 해, Sun이라고 합니다. 해 떠오르는 건요, Sunrise, 지는 건요, Sunset이었고요, Star,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데 장군님한테도 쓰고 호텔에도 쓰고 또 팝스타, 스포츠 스타도 많이 쓴다. Moon 배우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Full, 가득 차 있다. Full. 그 다음에 절반. Half라는 단어 배웠고요. Sky는 뭐죠? 하늘. 하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을 뜻하는 cloud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어에서는 복습입니다. 오늘 또 열심히 좀 복습해 주시고요. 즐거운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